제목이 왜 이리 짧아졌어? 이거 바로 선 거 맞나? 바른몸 만들기 첫 번째, 체형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PT 정쌤입니다. 우리 몸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많은 자극과 경험을 통해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자극으로 성장한 몸은 척추의 곡선을 만들어내고 노출된 환경에 따라서 몸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많은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꼭 필수적인데요. 그럼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설명하기에 앞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일상에서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북목, 일자목, 측만증, 라운드 숄더 등 이런 단어들 말이죠. 난 원래 이런 체형이기 때문에 아픈 거야 라고 일찍이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나 거북목이라서 아파요, 고쳐주세요, 또는 전 디스크라서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셨던 환자분들이 자주 있었어요. 체형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우리 몸은 노출된 환경과 여러 요인들로 변화한 것으로 체형 자체가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거북목이니까 당연히 아프죠 라고 하실 거예요. 체형에 따라 특정 부분에서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취약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취약하다라고 할 뿐이지 이 체형 때문에 무조건 아픈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 하고 있는 일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누적된 더 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추가로 아픈 몸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여기에 맞춰져서 몸이 변형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체형을 만드는 요인들을 찾아 해결하다 보면 통증도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바른 체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체형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이것 하나면 교정됩니다 입니다. 앞서 우리 몸을 틀리게 하는 건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이거 하나면 체형 교정이 됩니다, 뼈를 한 방에 맞춰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뼈를 맞춰준다는 소문을 듣고 금방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영상을 따라 하다가 더 나빠져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와 봤습니다. 몸은 오랜 기간 특정 환경에 노출되어야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변화하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이 아닌 이상 단시간에 바로 교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교정되기 위해서는 틀어지게 만든 시간만큼 바른 자세를 만드는 투자를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틀어진 몸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다면 바른 몸을 만들어야겠죠. 먼저 내 몸을 체크해 볼 건데요. 체형을 보면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를 과하게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생활하는 패턴과 환경을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내 몸의 취약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하나씩 보완해 주다 보면 바른 체형이 만들어지고 몸도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거울을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해 주셔도 괜찮으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머리, 어깨, 골반, 무릎, 발을 체크해 볼 건데요. 머리는 코끝과 입술, 턱 끝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머리가 양 어깨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기울어져 있거나 코와 입술, 턱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면 목과 어깨에 불균형이 생겼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깨는 좌우 높이와 손의 모양을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저는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네요. 손의 모양에서는 손등이 많이 보인다면 어깨가 말렸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의 좌우 높이를 보면서 양쪽 가슴, 갈비뼈의 높이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있구나 를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골반은 양손을 옆구리에 쓰면서 내려가다 보면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 부위를 장골등이라고 하는데요. 그 높이를 비교해서 골반 높이를 체크해 주세요.
무릎은 무릎뼈 바로 밑을 비교해 주세요. 무릎 모양에서 O자인지 X자인지 시각적으로 보면서 체크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티가 많이 안 나는 경우에서는 무릎뼈의 위치에 따라 한쪽에 위치하면 X다리, 바깥쪽에 위치하면 O다리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발은 발목의 높이와 모양에 따라 아치가 무너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와 같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인 듯하게 보입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무릎도 X다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발가락을 보면 서 있을 때 마디에 주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바닥이 지지면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데요. 이런 게 보이면 발목도 불안정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와 턱, 명치, 배꼽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정면 확인은 끝이 납니다. 다음은 측면 분석을 해볼까요? 측면에서도 많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옆에서 봤을 때 여러 지점들이 한 직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를 수직 정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상에 위치해야 중력에 의해 관절에 무리 가지 않는다고 해요. 기준은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목으로 보고요. 귓볼과 턱은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체크합니다. 여기서 내 목이 거북목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반대로 턱을 과하게 당기는 사람에게는 일자목 패턴을 함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귓볼이 견봉보다 앞쪽에 위치한다면 역시자목도 의심할 수 있어요. 어깨는 견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앞으로 말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야 해요. 여기서 라운드 숄더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골반은 대전자라는 부위를 체크하는데요. 넙다리뼈, 머리 부위를 찾으면 쉽습니다. 엉덩이 측면 부위에 손을 얹어 다리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회전하며 움직이는 뼈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다리뼈의 머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밀려 있는지 뒤로 빠져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ASIS라는 골반 앞쪽 부위와 함께 본다면 전방경사와 후방경사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입니다. 정렬선이 무릎 중심부를 지나는데요. 이 정렬선이 무릎 앞쪽으로 지나가거나 다리가 뒤로 밀려 활처럼 보인다면 반장슬, 흔히 땡리라고 하는 변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무릎이 완전히 안 펴진 듯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발목은 가쪽 복숭아뼈 기준으로 정렬선이 약간 앞쪽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앞쪽으로 지나가거나 복숭아뼈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면 무게중심이 앞 또는 뒤로 쏠려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골반, 무릎, 발 관계에서 골반과 발은 바로 정렬되어 있지만 무릎이 앞으로 밀려 있다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무릎이 뒤로 밀려 있다면 뒤꿈치에 무게가 쏠려 허리 통증을 함께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을 측정해 볼까요? 먼저 머리와 목은 척추 중심선과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어깨에서는 날개뼈의 좌우 높이와 돌출 정도가 같은지 파악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어깨에 비해 오른쪽이 좀 너비가 좁죠? 척진해 보면 날개뼈도 오른쪽에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미난 점은 똑같이 팔을 많이 쓰는 사람 두 명이 한 명은 어깨가 올라가고 한 명은 처지는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는 내 생활 환경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바로 정적 수축과 동적 수축의 사용 차이인데요. 큰 힘이 들진 않지만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정적 수축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어깨가 올라가는 패턴이 보입니다. 반대로 강한 힘을 쓰거나 무거운 무게로 지탱하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동적 수축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어깨가 처지는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듯 내 환경을 생각하며 체크해 보시면 더 재밌고 정확한 원인들을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척추 정렬은 곧게 내려와야 하며 S자 곡선이 심하게 좌우로 치우치면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골반에서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좌우 높이와 형태, 회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양손을 허리 밑으로 쓸어 내리다 보면 양쪽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를 PSIS라고 부르며 이 높이를 기준으로 좌우 높이를 확인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한쪽 골반이 조금 더 넓어 보인다면 골반의 회전까지도 알아볼 수 있겠죠. 발 뒤꿈치에서는 아킬레스건과 종골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안쪽으로 꺾였다면 아치가 무너진 평발로 확인할 수 있고 바깥으로 꺾였다면 요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측정할 수 있겠나요? 단지 내 몸이 이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형 교정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체형 분석을 한 이유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럴까, 운동할 때는 내 몸이 이러니까 이런 자세로 하면 어떨까,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앞으로의 내용도 내 몸을 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준비해 볼 거예요.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은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호흡법에 대해서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